여러분 잘 쉬었나요? 이번에는 선운동학의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움직임과 시간을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무엇인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턱의 예를 들은 거 기억하나요? 한번 머릿속 그려봅시다. 근데 턱이 우리가 매 시간 아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마찰이나 지면의 마찰력, 또 움직일 때 공기의 저항 등의 외부 요인과 우리가 보통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어떤 동작은 사실 속도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움직임의 변화는 바로 속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도가 여러분 일정하다고 해도 방향이 변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며 이것은 속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줄어드는 것도 가속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잠깐 스칼라, 벡터라는 것을 제가 언급했는데 기억하시죠? 속도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칼라형일까요? 벡터형일까요? 네, 벡터형이죠. 그리고 가속도도 속도와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식은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가속도를 알파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평균은 위에 그리고 짝대기 하나를 긋죠. 평균 가속도 알파는 TF 빼기 TI. TI는 아까 보죠? 움직임의 시작 되는 시간. 그러면 F는 움직임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보면 TF 빼기 TI 분의 속도는 아까 변이의 그 차이였는데 가속도에서는 속도의 차이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VF 빼기 마이너스 VI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서 속도의 변화를 나누면 우리가 그것을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네, 속도는 시간과 변이의 변화이면서 가속도는 시간과 속도의 변화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속도를 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속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도를 모르면 어떡하죠? 속도를 구하면 되죠. 네네. 그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아까 순간 속도하고 같죠? 알파는 리미트 델타 t에서 0까지 델타 t분의 tv는 dt분의 dv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가속도 알파는 평소의 시간의 평속도를 미분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되냐가 아니라 아까 설명했죠? 속도에서 순간 속도 구하는 방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고 여러분들 이 수식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도 본 우사인 볼트의 100m 기록을 토대로 속도와 가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밑에는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표를 참고해서 볼까요? 0초가 출발하는 시점을 나타내고 밑에 그래프요, 왼쪽.
10초 근처가 100m 결승점을 통과하는 우리 시점이라고 보면 우사인 볼트 선수는 출발하면서부터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1초 정도가 지나면 급격하게 2초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2초 이후에는 증가하다가 증가 정도가 유지가 되죠. 언제까지요? 거의 9초, 10초까지 증가 정도가 감소하면서 3초부터는 3초 때부터는 속도 변화 크게 없이 그대로 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왼쪽은 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죄송합니다. 그 왼쪽 그림에서 기울기 접선은 순간 가속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접선 기울기의 크기가 순간 가속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오른쪽에 가속도만 모아서 그림을 표현한 표입니다. 대략 기울기 접선 순간 가속도의 크기를 대략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장 큰 가속도는 출발 후 약 1.5초 정도 후에 나타났고요. 크기는 10m/s 제곱. 여러분들 가속도는 속도는 단위가 m/s라고 했죠. 알파, 그래프 X축 그래프 보면 알파, 가속도는 옆에 가로 열고 m/s 제곱이죠. m/s 제곱입니다. 그래서 1.5초 정도 뒤에 크기가 10m/s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승점 통과 후에는 어떻게?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니까 가속도도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속도 그래프와 가속도의 그래프가 약간 다르죠? 표현. 다음 그림은 출발에서부터 결승점까지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A 그림은 정지해 있는 자세죠. 정지해 있다가 B는 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달릴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고요. C 그림은 이제 출발해서 가속도가 붙어 점차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같은 시간대, 표당 같은 시간대 어떻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어떻게요?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다음에 D 그림은 그러면 거꾸로 지금 시간대 달리는 거리가 점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차원적 동작에서는 다음 운동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원적인 동작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 외에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위치에서 이동을 하면 고정 위치에서부터 거리가 증가하였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변이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대로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변이는 감소하지만 거리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거리는 계속 증가하나 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림의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X축이죠. Y쪽 반대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변이와 속도의 관계를 알아보면 예로 여러분들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쳤을 때 1루 주자는 2루로 달리죠. 근데 이 2루로 달리는데 4초가 걸렸다고 한다면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1루 주자는 3.432m를 리드하고 있었고 1루, 2루 간 거리는 27.432m였다라고 하면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한번 구해봅시다. 풀어봅시다. 자, 다 풀었나요? 1루에서 2루까지 거리가 27.432m였고 1루 주자가 뛰기 전에 3.432m를 리드하고 있었으니까
실제 뛴 거리는 27.432m에서 3.432m를 빼면 24m죠. 그러면 24m를 4초 동안 뛰었으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4초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24m를 4초로 나누면 평균 속도는 6m/s가 돼요. 어렵지 않죠? 예, 평균 속도는 6m/s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외야수가 공을 잡았다 하면 어떻게 주자가 다시 1루로 돌아가야겠죠? 1루로 돌아갈 때는 속도가 똑같이 뛴다고 하면 마이너스 6m/s가 됩니다. 방향이 바뀌었죠? 예. 여기서는 방향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향과 가속도의 관계도 또 알아봅시다. 1루에서 2루로 뛸 때 속력이 증가하니까 즉 플러스 가속도가 발생하다가 2루에서 멈추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다시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가속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1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력을 내야 되니까 초반에 빨리 뛸 때는 마이너스 가속도가 필요하고 1루에 도착할 때 속력을 줄여야 되니까 줄일 때는 플러스, 그때는 플러스 가속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얘기를 정리하면 운동 방향에 따라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그 표가 정리를 한 것인데 한번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입니다. 속력이 증가하는데 속도와 가속도가 다 플러스인 경우 속력은 감소하는데 속도는 증가하고 가속도는 줄을 경우 속력이 증가할 때 가속도도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 속력이 감소하는데 가속도는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 가속도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때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한 비율로 변하게 되는데 등 가속도 운동의 예로 한번 들어보면 육상이나 스케이트 종목에서 출발 시에 멈춰 있다가 출발하게 되면 이때 일정한 속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짧은 시간이겠죠.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 하면 운동 역학에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운동이 어때요? 매우 빠르게 동작이 빠르죠. 그러면 이런 빠른 운동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크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보통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므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운동의 동작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계산에 넣어야지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을 항상 등가속도 같이 마찰력이 없고 공기저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 이런 외부 변수를 무시하고 계산을 보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약간의 계산할 때 분석할 때 오류가 있는데 사실 그 오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작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크게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등가속도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할 때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기 가로 열고 알파 가속도죠? 알파의 슬래시는 알파와 같다. 순간 가속도와
가속도가 같다라는 의미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밑에 수식을 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속도가 VI고 마지막 속도가 VF, 그 다음에 T초 후에 속도가 VF, 그리고 아래 왼쪽에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움직인 것으로 생각하면 TI를 0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식을 풀게 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맨 끝을 봅시다. VF는 VI 플러스 A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넘겨주면 T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VF 마지막 속도 처음 속도를 알고 시간을 알면 마지막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거꾸로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를 알고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알게 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공식을 여러분들 눈여겨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뭔가 복잡하게 수치가 많은데요. 다 간단하게 앞에 수식을 보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밑에 빨간 박스 안에 우리가 수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 속도 첫 빨간색 박스 안에 수식을 봅시다. 평균 속도는 빨간 박스 안에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VF는 VI 플러스 AT라는 공식을 마지막 속도 VF에 대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 V는 VI 플러스 AT, VI 나누기 2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밑에 V는 VI 플러스 2분의 1 AT로 정리할 수 있고 다시 앞에서 공부한 평균 가속도 시간분의 변이의 변화 즉 XF 빼기 XI를 대입하면 2차 빨간 박스의 수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 V는 VI 플러스 2분의 1 AT인데 거기에 V가 속도가 델타 T분의 델타 X는 T분의 뭐예요? 분해하면 그쵸? 아까 움직임이 0이니까 T는 XF 빼기 XI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를 오른쪽에 V, 평균 V 속도 V에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해서 관계식을 계산하면 VI 플러스 2분의 1 AT는 T분의 XF 빼기 XI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밑에 화살표 밑에 있죠? 오른쪽 XF는 어떻게 해요? XF만 놓고 반대쪽을 다 넘기면 XI 플러스 VI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T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T 제곱이 되죠. 곱하기가 되니까 요거는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그리고 우리가 관계식을 계산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를 한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은 뭐죠? 아까 A분의 VF 마이너스 VI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을 다시 대입을 하게 되죠. 어디다? T제곱에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VF제곱은 VI제곱 플러스 2알파 가로 열기 XF 빼기 마이너스 XI로 빨간 실선 박스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를 알아야 되냐 속도를 알고 변이를 알았을 때 아니면 가속도는 모르고 가속도는 알고 시간을 몰랐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수식을 넣어서 뭐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래 표에 정리를 해놨어요. 각 상황에서 다양한 공식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여러분, 이런 수식은, 복잡한 수식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왜냐, 이미 여러 수학자와 운동역학자 분들이 친절하게 이 위에 있는 내용 같이 다 공식을 다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황에 주어지는 변수, 즉 속도, 가속도, 거리 등의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대입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공식은 그냥 외우기 바랍니다. 처음 속도가 있을 때, 그쵸? 그 다음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때, VI는 다 0, VI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VI는 0이고, VF는 V, VXF 빼기 XI는 D, 거리죠.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다음 수식을, 여러 가지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어지는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굴러가는 축구공이 잔디의 저항에 의해 마이너스 0.35m/s 제곱의 가속도로 6초 후에 멈추었다면 축구공의 처음 속도와 축구공이 굴러간 거리는 얼마인가? 문제 2. 야구 선수가 1루에서 2루로 7m/s의 속도로 달리다 2루 베이스 1.5m, 여기 5m입니다. 5m 전에 슬라이딩하여 2루 베이스에 도달하였다면 슬라이딩하는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두 가지 문제를 잘 풀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힌트는 앞에 여러분들 보여준 그 공식들 중에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직선 운동학의 공부를 마쳤고 다음 주에는 곡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